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개장 직후 6% 내린 주가는 한때 6.91%까지 낙폭을 키우는 등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양응급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완결해 2차 전지 소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양광 테마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수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공약은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한 잉여 전력을 판매해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확장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평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칼이 호반건설과 경영권 분쟁 우려가 나오며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진칼은 지난 13일에도 상한가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한진칼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대주주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간밤에 엔비디아가 사우디의 자사의 최신 AI 칩 중 하나인 GB300 블랙웰을 사우디 현지 기업 휴메인에 18,000개 이상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성공 백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1.33% 상승하며 264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650선도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현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56% 상승하며 7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 태양광 정말 강하고요. 이외에도 풍력, 로봇, 화장품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준 종목들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오늘도 꼼꼼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니까 양시장 모두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던데 네. 전문가님 월요일 시작할 때 이번 주 시장 정말 좋을 거다 이렇게 네. 전망해 주셨잖아요. 네. 그 예상 적중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네.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사실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이 급락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보통 이 정도 단기간에 이 정도의 낙폭이 나왔을 때는 V자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흐름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8% 상승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오늘 3천억 넘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이 이 고점에서 매수에 같이 참여를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지금 2.75%인데 기준금리가 지금 하반기까지 1.75%
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 2.4%보다 지금 하회하는 2.3%가 나왔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GDP가 상반기에 역성장을 했죠. 예,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한테 압박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미국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상치는 1.7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기준 금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겠죠. 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시장으로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다만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죠. 예, 전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증시와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칩스법이죠. 예, SKC가 그 칩스법 관련된 보조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군이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이끌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도 돌아와준 오늘 시장입니다. 시장이 긍정적인 만큼 전문가님과 더 열심히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도 더 꼼꼼하게 공부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에 집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던데 네. 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상승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의 하락폭을 다 만회한 걸로 보여주고 있던데 네. 관련해서는 어떤 키워드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실 굉장히 주도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주도 테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다만 제가 오늘 원자력 이슈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만 약간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실시간 그 종목 조회수에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어요. 최근 몇 주간.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도는 돈의 쏠림을 또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관심도가 높으신 종목이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았던 부분은 체코 원전이었어요. 체코 원전이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앞으로 4배 정도 더 키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 미국에서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곽강받고 있고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그런 기업이 딱 3기업 정도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스케일 파워와 그다음에 테라파워, 그다음에 엑스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3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일단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어떤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강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선발적으로 납품할 권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법인이죠. 설립한 법인인데 지금 거기에도 SK그룹이 대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도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HD 현대에서 나트륨 원자로에 그 냉각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5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이죠.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도 소형 모듈 원전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지분 투자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세 기업에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수출해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여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인 웨이팅하우스에 증기 발생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8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18기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미국 내에 60기의 그런 SMR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재를 다 소화하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전에 이슈는 체코 원전이었지만 앞으로는 유럽 쪽, 그 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쪽, 그 다음에 미국 쪽,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빌 게이츠도 이 원자력, 이 테라파워를 설립한 이유도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탄소가 거의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태양광, 풍력 시간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량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1g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 석탄 1톤과 비슷해요. 석탄 1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000 입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1g, 그러면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서 에너지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 밀도가 높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 원자력 테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뭐 발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뭐 테라파워 이런 부분도 지금 MS에 공급을 하겠죠.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이 대부분
원자력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시장의 관심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또 반도체 훈풍이 오랜만에 불어주면서 주가의 네.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오늘 20만 닉스를 회복했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앞서 살짝 얘기해 주셨던 이 유리기판도 오늘 각광받고 있던데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그 한국 기업 최초죠. 560억을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칩스법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SKC입니다. SKC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죠. 앱솔릭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4천만 달러를 처음으로 수령을 했어요. 근데 사실 SKC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이 4천만 달러가 넘죠. 앞으로 3,500만 달러가 더 수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R&D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도 R&D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도 1억 달러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조금을 받기 전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라든가 유리기판 쪽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는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리기판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예요. 왜냐하면 저전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플라스틱 소재보다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저전력이고 그리고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죠. 처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리기판 쪽이 대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칩스법 처음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도 어떤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군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 SKC를 갖고 나왔는데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지지를 했죠. 확인을 했죠.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제한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뜨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바로 위에가 저항선이죠. 121선과 61선, 장기 이평선,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칩스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호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SKC 그리고 유리기판 한국 최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네. 태양광 이 정책주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그 햇빛 연금이죠. 네. 햇빛 연금을 내세운 이 후보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더 확대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철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평가는 트럼프가 철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일부 감축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태양광은 아리백이죠. 예, 아리백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500대 기업이 대부분 이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대부분의 대기업들 SK까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전부 다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감축법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미 웬만한 경제 국가죠.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탈탄소에 대한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다시 후퇴시킬 수는 아마 없을 거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이 테마가.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 태양광에 대한 테마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햇빛 연금이라는 게 이미 지금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그런 제도인데요.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뭐 30%를 지역 주민에게 분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 수익의 17.5%를 바람연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HD, 현대 엔솔도 오늘 폭등을 하고 있죠. 예, 거의 뭐 20%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태양광 종목들을 당분간은 상승하는데 계속적으로 탄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협상 중이지만 최근에 관세를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죠. 그리고 유예도 했고 지금 협상 단계인데 여기에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한 점. 이런 부분들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하나솔루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뭐 5일선이라든가 11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도 공략을 했죠. 예,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전에 봤던 뭐 5일선 매매라든가 11선 매매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선이고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잖아요. 지금 단기 추세도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5일선 매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된 하나솔루션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오늘 HD 현대 엔솔이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여기에서 상승세 그리고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주도 계속 관심받아 가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또 어떤 기법 적용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네. 정말 상승하는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에서 어떤 기법 적용해야 좋은 이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배워볼까요? 네, 최근에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죠. 예. 유동성이 수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뭐 3분, 5분만 해도 수급이 확 쏠리면서 10%를 올렸다가 또 매도가 약간의 매도가 나오면서 또 바로 마이너스 10%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성공적으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트렌드와 약간의 어긋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손실과 그리고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가 가장 좋겠죠.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박스권 매매입니다. 예, 박스권 매매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박스권 매매는 뭐 직사각형 모양의 길다란 박스 형태죠.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런 박스권 매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물론 기술적인 분석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떤 재무적인 그런 기본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단타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고 있는지 이 정도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2초, 3초를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과정 내에서도 실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적자 기업이다 그러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막 탄력적으로 막 20%막 뭐 이틀 만에 뭐 40% 이런 수익을 내려면 사실 적자 기업보다 흑자 기업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만이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우리는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군이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이런 섹타군이라고 하죠. 이런 섹타군 종목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 섹타군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개별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정말 뭐 요즘에는 뭐 정말 1, 2분 만에도 막 20%를 급등을 시켜요. 그리고 또 1, 2분 만에 또 다 뺍니다. 자, 개별 이슈, 개별 종목, 오늘 재료 소멸인 종목 이런 종목들은 혹시라도 트레이딩 하다가 물렸을 때는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빠져나올 기회를 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최근에는 이 섹타군의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죠. 하루에도 2개, 3개, 4테마가 수급이 계속 이동을 합니다.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뭐 성장 가능한 그런 테마군이 아니더라도 내일까지라도 이 재료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물리더라도 내일이라도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나온 이슈가 내일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어떤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내일까지 가는 재료다 아니면 오늘 끝나는 재료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이어야겠죠. 이왕이면 이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그 섹타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들이 움직였었죠. 초반에. 그러면서 섹타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섹타군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상승 초입에서 단기 트레이딩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박스권 하단 지지 그리고 뭐 상단 돌파, 상단 매도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박스권 매매는 기본적인 형태이기도 하고요. 가장 쉬운 매매 기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이 지지 라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면 많이 발생될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이 박스권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자, 근데 우리가 어디서 사냐? 당연히 이 지지 라인에서 사야겠죠. 예, 지지 라인에서. 그리고 매도는 여기에서 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예.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매수는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매도는 여기서, 그리고 매수, 매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예.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스권이 지금 제가 평행으로만 말씀드리지만 이 응용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로 바뀝니다. 이 저항선이 여기에서 주가가 돌파를 하면서 만약에 상단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다시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 지점도 저는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매도 타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가 주가가 더 훨씬 탄력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을 더 좋아해요. 예. 다만 이런 부분들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을 다 이렇게 검토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나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사면은 여기까지 언제 올라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이슈와 그냥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약간의 수급만 들어와도 이런 매수 구간에서 갑자기 여기서 상한가를 바로 꽂아버리는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형태도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이 구간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바로 손절이에요. 예, 그래서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고 빠른 단기 매매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사실 이런 돌파 구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돌파 구간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에 이 종목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매도를 어디서 할까요? 당연히 여기서 할 겁니다. 예, 여기서 할 건데 여기서 하겠죠, 매도를. 네. 여기서 매도를 할 거고요. 여기서 매수를 할 건데 여기도 매도가 나온 거예요.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매도세를 완벽하게 이기고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으려면 여기서 당연히 거래 대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대금도 큰 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많지 않던 이런 거래량, 이 정도의 거래량을 만들다가 이런 돌파 구간에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도를 매수가 이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매수하신 분들은 더 위에, 목표가가 더 위겠죠. 목표가를 더 위로 잡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돌파한 이후에는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미 나와야 될 매도는 매수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지 라인이 된다 그랬죠? 지지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조정이 나왔어. 그러면서 여기 저항선에 다시 닿습니다.
근데 이게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로 바뀌죠. 이거 이탈하면 또 손절이에요. 그래서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저항 라인이 돌파되면서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빠르게 움직여야 주가가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이런 돌파 구간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손절이죠. 예.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은데 이 지지 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근데 지금 이 저점을 여기에서 한번 이탈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탈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은 돌파를 못해요. 네, 돌파는 못해요. 그죠? 예. 여기서 계속 돌파를 못합니다. 근데 이 저점은 이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저점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날 같은 경우는 그날 우리 시장 난리 난 날이었어요. 지난해 8월이었으니까 난리 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저점을 이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탈을 했을 때도 사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올릴 때는 또 더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상승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상승 박스권. 예. 우상향하는 흐름에 있어서 상승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매도, 여기서 또 매수, 또 매도, 예. 매수, 예, 매도. 뭐 이런 데는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이걸 다시 돌파하는 순간 뭐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매도, 그리고 매수, 매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보는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보시면 아마 관심 종목에서 분명히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게 되면 밑에 쪽에서 사게 되면 당연히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예,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하는 순간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계속 평균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돌파를 하게 되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 시세가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상향, 상향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대로 하락하는 또 박스권이 있겠죠. 네, 하락하는 박스권이 있을 텐데 여기도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기에서 매수, 매도, 예.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어 보시면 좀 내가 마음 편하게 이 하락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고점에서 만약에 내가 물렸어요. 예, 고점에서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이런 데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물타기 하고 여기에서 일부 종목을 이 종목의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또 여기에서 물타서 또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 가시다 보면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손실을 크게 키우지 않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하락 박스권을 만들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저점을 확인하고 횡보할 때는 거기에서 물타기 하게 되면은 그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박스권 형태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법은 사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하락, 만약에 박스권을 만약에 여기서 상단을 돌파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하락 박스권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상향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평행 박스권이 나오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면서 그 전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한 이후에 그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2024년도에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밸류에이션보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었죠. 그동안.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뭐 조선 방산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중동 쪽도 지금 사우디에 트럼프가 가 있죠. 15일부터 18일까지 가 있는데 13일부터 지금 16일까지인가요? 아마 가 있어요. 지금 가 있는데 지금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회담이 있습니다. 티르기에서. 근데 거기에 트럼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젤렌스키가 압박을 했죠. 그래서 그 근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움직일 수도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모드로 가게 되면 사실 가장 타격받을 수 있는 부분,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평화 모드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은 방산 쪽이 가장 좀 리스크하겠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죠. 중국에서는 미국 수입품의 관세를 10%로 낮췄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0%로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또 중국이 또 평화 모드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원래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사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으면서 반사이익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 부분이 또 기대감으로 반영됐던 부분인데, 미국과 중국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해 모드로 가게 되면 조선과 방산이 약간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약간 축소를 하셔서 되려 반도체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실전 차트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중률이 70%가 안 넘는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갖고 계신 게 조선 뭐 방산이라고 하면 약간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해서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법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 우리 시장 안에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도 더 꼼꼼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 더 좋은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선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서 태양광 이야기 들어봤는데 네. 뭐 정책주라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도 그럼 어떤 종목들을 지켜보는 게 좀 좋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사실 태양광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트럼프의 그런 정책 기조가 뭐 화석연료 개발 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동안 있었던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후퇴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탄소에 대한 이런 정책 구조는 후퇴하기가 어렵다. 이미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세계 뭐 500대 기업이 전부 아리백에 지금 가입이 돼 있는 만큼 앞으로 태양광 계속적으로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도 같이 빠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실적도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흐름이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는.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 확보로 ESS 전력 저장 장치죠. 이 부분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이 전력 저장 장치는 가정용 저장 장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뭐 실외에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요. 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저장 장치 ES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용량이죠. 예, 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 ESS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자원을 1기가와트까지 규모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다음에 ESS, 전력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종목은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항상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탄력, 이번에는 태양광 이슈로 움직였다가 다음에는 ESS 전력 저장 장치로 움직였다가 다음에는 또 뭐 2차 전지로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가져갈 때도 훨씬 더 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주가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크게 띄우려면 항상 메이저의 수급은 중요하죠.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뭐 메이저의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관의 수급. 자, 차트의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에 이 이평선 밀집 국면에서 한번 확대가 나온 이후에 이런 캔들들은 사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정배어 흐름 만들면서 이 전 고점 19,430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가격이 18,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돌파가 되면 바로 2만 원, 25,000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힌트를 드리자면 그 전에 이 역배열이죠. 121선, 61선이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락을 했고. 자, 그러면 상승 초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태양광 또 움직임 좋습니다. HD 현대엔솔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폭 2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앞으로 에너지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태양광 히든까지도 모두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